Hell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hank you, Kim 선생님, for having me and for hosting such a wonderful event. And thank you, Translator Chang, for your hard work tonight. And I hope that this evening can be really fruitful and helpful and interesting to everyone her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용재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통역하는 게 처음이어서 조금 떨리는데요. 통역이 조금 어설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레오 양이라는 남자와 그다음에 에코가 결혼을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에코의 엄마는 가부장적인 남편을 떠나서 어린 에코를 데리고 프랑스로 이주해서 살아요. 그리고 레오는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우수한 두뇌로 장학금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와 이제에 매우 밝아서 일찌감치 상하이 부동산을 개발하고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둘에게는 세 딸이 있어요. 유미, 요코, 키코라는 세 딸이 있습니다. 엄마 에코는 딸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고 공주처럼 키워요. 근데 이제 레오는 그런 에코의 교육 방식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레오는 세 딸한테 생존 기술을 훈련시키려고 산과 농장이 딸린 호텔을 사서 주말마다 캠핑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이제 자주 다투는 걸 보고 딸들이 말을 타고 이제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레오는 이제 주말 캠핑을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세 딸 중에 큰딸 유미가 하버드에 진학을 해요. 그리고 둘째 요코는 아버지를 닮아서 숫자를 밝고 수학을 매우 잘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보딩스쿨을 다녀요. 그리고 곧 MIT에 진학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동생 막내 유미는 키코는 배우 지망생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탭댄스도 추고 발레며 배우가 되기 위한 많은 수업들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거든요. 근데 이제 유미는 이제 동생을 좀 질투를 해서 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좀 못되게 굴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유미가 동생 요코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버드에 간 유미가 도벽이 있는 거예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똑똑한 그 큰딸인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기숙사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말하면 큰일 나니까 동생한테 이제 돈을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동생은 언니가 훔쳐간 피콜로를 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그걸 몰래 자기가 이제 꾸민 일인데 동생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언니는 뭐 피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알겠다고 하고 동생은 요코는 이제 언니가 그렇게 인정한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또 넘어가고 또 한편 키코한테도 또 이제 뭐랄까요? 나름의 또 그 어려운 문제랄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팔로워도 늘리고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연예인처럼 야한 사진을 비밀 계정에 올리기 시작해요. 남자친구가 이걸 발견하고 이제 지우라고 하는데 이제 헤어지겠다고 해놓고 소위 하이엔드 에스코트 월크 고급 성매매 산업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발칙하게도 네 몰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코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코와 유미한테는 또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또 요코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코가 엄마가 자기 친정엄마가 살던 오래된 프랑스 아파트로 데려가서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키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한테는 요양원에 있는 친정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요코하고 잠깐 들리겠다라고 둘러대죠. 근데 진짜 친정엄마 다프네가 있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요. 초기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에코도 역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내와 세 딸을 푸동 공항에 내려주고 홀로 자기 부상 열차를 타고 돌아오는 레오한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긴 하는데 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이 바로 2040년이고요. 이게 책의 첫 챕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흥미로운 게 2040년 첫 챕터가 바로 이 마지막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거꾸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챕터가 에코와 레오가 결혼하는 장면에서 끝나요. 거기서 웨딩 마치를 울리면서 서로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주고 그런 화기애애한 장면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부유하고 좋은 학벌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또 레오와 에코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죠 잘못한 게 없지만 또 나름의 결핍과 상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줄리민한테 그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이민아의 빠친코처럼 그런 얘기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런 큰 얘기가 아니고 가족과 그런 관계, 개인 그리고 어떤 시간의 변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 구상의 모티브가 무엇이었는지 The motivation, so the original idea for the novel came about when I was about 4 or 5 years into living in Shanghai.
and I wanted to capture something just true about contemporary Shanghai, which is a place in Western literature that is not often featured, as opposed to, say, like 1930s, 1940s Shanghai, or Shanghai noir, these kinds of literatures. Right. So I wanted to always create kind of a portrait of a place in the kind of vein of Dubliners or Winesburg, Ohio, the kind of book that through the characters who live there and through a multiplicity of characters portrays ultimately something kind of true. 어떻게 2040년부터 거꾸로 진행을 시켰을까? 그 구성의 의도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Story starts in the future when the married couple who have been together for nearly 30 years are really at a kind of crisis in their marriage. They're both thinking about leaving their marriage. And what I wanted to do in terms of going backwards was to just dig into that situation. Why did they become the way they became? And I think by moving backwards, I hope by moving backwards in time to their wedding day, that I kind of lead us to a point of more love, more romance, more hope for the couple and also for the family. And I think that backwards movement is actually quite true and quite real to the way that we sometimes think about life and sometimes the way that we experience time and memories and relationships, in that sometimes the memories furthest back or the most kind of romantic, albeit so far in the past, are the ones that sometimes carry us through difficult times in our relationships for days or weeks or months or yet years or even decades of a difficult relationship. I will also just say, though, that the whole book is the story of the formation of a family. So these are also, on the flip side, the early memories and the foundational memories for the daughter. So there's a way in which I'm trying to portray kind of different versions of foundational relationships for the family on multiple levels, and also by moving from 2040, which is the near future, kind of question the reader's expectations for change and what we expect from a futuristic novel. Kind of playing with the idea of expectation and change and how much the world does change or doesn't change, and also how much kind of a relationship does and also doesn't change through time.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를 만약에 뒤집었다면, 그죠?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가 왜 모든 이야기들 보면은 이렇게 선남 선녀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그쵸? 그리고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한 엇갈림들, 부딪힘들이 정말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점점 그 열정도 사라지고 나중에 그렇게 쓸쓸하게 그 서로
이제 좀 삐걱거리는 사이가 되는 과정은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놓으니까, 묘하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써니 영화 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여고 시절에 막 그렇게 발랄하게 춤을 추던 애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써니 춤을 추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그렇게 나름 세상살이에 되게 지치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삶의 그런 그 굴레들을 막 이렇게 이겨내면서 막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뒤로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어린 솜털이 뽀송뽀송 얼굴을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나는 이 다음에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얘기를 그냥 과거로만 돌려놔도 되게 슬프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약간 그런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가가 의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영리한 선택이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 혹시 그 작가가 제일 좀 애정을 갖고 그렸던 인물이 있다면 누구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I I really enjoyed writing all of them. I had a lot of fun writing this novel, and I played a lot with form and voice and point of view. Um, so um, there's like a 50-year-old man, and then there's a 5-year-old girl, and there's a short chapter that's told in the second person. Um, and there's like a fast and furious car race. So I really had a lot of fun writing all of the different chapters. Um, I think two of the chapters that were particularly fun for me to write were the first person point of view chapters, which are tol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family's private driver and also the family's live-in ayi of 6 years, 6+ years. Um, and I really enjoyed developing their voice, developing their kind of secrets, their pasts, their past loves, and also kind of, giving them so much personality when the family generally doesn't see them with so much richness. So I think those two were very fun for me to write. 네. 저도 이 써머리만 봤다면은 몰랐을 텐데 읽다 보니까 그 개인 운전사하고 아이만 1인칭으로 썼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네. 어쨌든 가족 바깥에서 이 가족들을 또 지켜보는 눈으로서 뭔가 또 묘사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이제 이 작품에서 되게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코가 그 임신 중절 수술을 하러 프랑스에 엄마랑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었는데요. 어, 이제 요코하고 엄마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코가 엄마한테 아빠를 사랑하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너는 그럼 자매들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코가 사랑이 뭔데?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상대방의 어떤 행복과 웰빙을 위해서 돌보는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요코가 그런 정의라면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언니를. 동생도.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생존을 위해 누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 내가 생존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 이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
생존은 여기선 되게 좀 넓게 정의되는 거라고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는 서로 필요하고 가족이야말로 우리의 전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코가 이렇게 독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엔 서사일 뿐이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미리 질문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요코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지, 아니면 작가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정의는 따로 있는지, 예, 여쭤보고 싶어요. 도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For to kind of give a little bit of background, so the book spans 26 years, and those 26 years are what I consider to be literally half a lifelong romance. So, like if we take 50 years as maybe the time that a married couple is together in a long life, about 25 years is like half of it. And those 25 years are the really busy years of like romance and courtship, and then also having kids, raising kids, falling out of love, falling back in love, sending those kids away, and then ending up kind of back to square one with like kind of the original couple. So I kind of took that as an idea, kind of playfully utilizing the phrase "half a lifelong romance" from a great influence for this book, Eileen Chang, who I think is a phenomenal writer and has like this great balance between cynicism and romance that I wanted to capture. But I think essentially what I think I'm trying to say is that over 25 years, for example, of being married to someone, I think there are so many like vicissitudes of love. I think love changes over time. There are so many reasons for that. Those are kind of some of the essential things I wanted to investigate through this book, and also the ways in which love is this entirely personal thing, based on who we are and our personalities, and then personalities being what they are, so much because of who we are and how we were raised and how we were taught and what we saw about love, but also so mysteriously because of who we are as individuals. And I wanted to show that through the incredibl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sisters who have the same DNA and come from the same family and yet are so different and have such different ideas about love and partnership and romance. Yeah, I'll say that. 혹시 작가로서 이것들은 좀 놓치지 말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가로서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I don't think there's a kind of moral to the story, and I don't think that there's one particular message that I wanted to convey. I suppose I wanted most of all to convey truths about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and living in this city. So the way that Shanghai is moves really fast and changes all the time. And it's a city of incredible wealth and privilege, but also one that's inflected with kind of trauma in its history, and one that has this incredible nostalgia for the past, but also
has built itself in the past century on really grand ideas of the future, and has really kind of like rushed forward with incredible confidence toward those ideas. How it's a place of ultimately kind of fantasy, but one that's full of humans who love and who fight and who have complicated relationships with their siblings and who go on dates and watch movies and are living also very quotidian lives. So I suppose to show the extremity and the complexity and the beauty and also the pain of Shanghai, which is ultimately, I think, that of just being human. 작가님이 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제목에 대해서? I'm happy to just answer the question. So Shanghailanders is a historical term for that was us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o describe white British settlers who lived in Shanghai for a period of time, and they called themselves Shanghailanders once they had lived in Shanghai for, I don't know, like a year and a day and a second or something like this. And so what I wanted to do was to, one, kind of reference the history of Shanghai and the complicated kind of love-hate relationship that the city has always had towards kind of its foreign/colonial population. But also I wanted to revise the use of that term for my purposes and portray a China that is more and more Asian and a China that has come into its own power and has become a world power. And so when you think about now what is a Shanghailander, many Shanghailanders are in fact native Chinese or Shanghainese who have, for example, gone abroad and studied and then come back, or the many, many, many Asian expatriates, Japanese, Korean, who have had also their incredibly long, but perhaps less visible and less fictionalized experiences in this city, at least in Western literature. And so I wanted very much to write a book with an all-Asian cast that portrayed really what, Shanghai looks like. It's an Asian city that's full of an Asia that is now run by Chinese and, is empowered by Chinese wealth and accomplishment and capital, as opposed to what it used to be in the past, and or at least to what kind of fictionalized or idealized conceptions of it were in the past, or even in popular literature that focuses only on that kind of white experience of living in Asia.